이 회로가 정폭기 역할을 해요. 그 정폭기 역할이라는 것은 OPMP처럼 모든 실온을 정폭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회로에서 정폭은 순수하게 AC 신호에 대한 정폭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에 들어가는 토탈 전압은 DC 성분하고 AC 성분이 있는데 요 AC 성분하고 출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DC하고 AC가 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AC 신호하고 그래서 입력에 들어가는 AC 신호에 비해서 출력에서 나오는 AC 신호가 커지면 정폭기 역할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정폭률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DC 성분과 AC 성분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DC는 보통 우리가 정의할 때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화되지 않는 걸 갖다가 우리는 DC라고 얘기하고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화되는 것을 AC라고 정의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AC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하면 평균값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해서 톱니바처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제로에서 증가했다가 또 증가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순수한 AC 신호가 아니에요. 이거의 평균값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신호에다가 이 평균값을 빼줘야만이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AC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AC 신호는 평균값이 제로가 되고 이 VDC라는 것은 바로 VI의 평균값이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신호의 평균값은 DC 성분이고 나머지 성분은 AC 성분인데 이 나머지 성분들은 평균값을 구하게 되면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신호가 입력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은 이 입력 신호 때문에 여기에 있는 VDCC라는 높은 전압이 있고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액티브 모드로 동작한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두 가지 식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하고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정확하게 표현한 방법입니다. 앞에서 풀었던 것은 어프로시메이션, 근사적으로 우리가 구한 거고 지금부터는 AC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값도 무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값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 회로에서 나오는 입력 루퍼 방정식이 이와 같이 주어질 거고 이거는 많이 구해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출력 루퍼 방식도 마찬가지로 토탈 인가되는 전압은 RC 곱하기 RC에다가 VC를 더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5장에서 푸는 방법하고 똑같은데 단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하고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 걸리는 전압의 관계식 하고 RC하고 IB하고 관계식인데 요거는 어리 이펙트까지 고려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DC에서 해석할 때 액티브 모드 동작할 때 이 식 대신에 쓰는 것이 VB는 VB-ON이다 라는 식을 썼죠. 그렇죠? 그거는 근사적으로 쓰는 거고 지금 AC 해석할 때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하고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 걸리는 전압의 관계식을 입력 특성으로부터 그대로 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기법에 의해서 DC 성분과 AC 성분을 나눠 쓰겠어요. 그래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도 DC 성분이 있을 거고 AC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B, 여기 나오는 이 DC 성분은 전부 다 실제 흐르는 IB의 평균값들이에요. 그 다음에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토탈 전류의 평균값이 DC 성분. 그 다음에 변화되는 양상은 스몰 IC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 걸리는 전압도 DC와 AC,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 걸리는 전압도 DC와 AC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이 수식, 4개의 수식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뭐 한목에 다 잡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여기부터 엮였어요. 그러면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IB와 스몰 IB는 그렇죠? IBS의 exponential VT분의 스몰 VB 대신에 VB 플러스 스몰 VB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일단 뭐로 쓸 수 있냐면은 IBS 이 트랜지스터가 액티브 모드로 동작한다는 것은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있는 다이오드가 순방향 바이오스가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순방향 바이오스 전압이 걸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다이오드 특성에서 D의 마이너스 1은 무시해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부터 이 마이너스 1부터 무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IBS의 익스포넨셜, 이거는 뭐 건사치가 필요 없고 VT분의 VBE라는 그다가 익스포넨셜 VT분의 스몰 VB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VB가 very small 해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VT에다가 VB의 절대값, 왜냐하면 VB라는 것은 AC 신호이기 때문에 포지티브도 되고 네거티브도 됩니다. 그래서 절대 질차예요. 크기만 따질 때는 크기가 1보다 훨씬 더 적으면, 그래서 VB가 매우 작아서 VT분의 VB가 1보다 적다. 그 말은 VB가 VT보다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VT가 보통 300도 K에서 25.9mV니까 그보다 훨씬 더 적다 그러면 한 10mV 정도. 10mV 같으면 뭐 너무 적다고 말할 수 없겠네. 한 2mm 정도, 이 정도. 아주 적다고 본다면 이 값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익스포넨셜 VT분의 VB는 약 1 플러스 VT분의 VB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보통 E의 X가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언분의 X 자성 이런 식으로 테일러 급수전개가 되는데 X가 굉장히 적으면 여기서부터 무시가 될 거니까 얘만 남는다고. 근사적으로 1 플러스 X라는 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러면은 IB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BE 곱하기 1 플러스 VT분의 스몰 VBE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텀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VB가 DC 성분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IB 플러스 스몰 IB가 이와 같은 텀으로 된다면 얘를 갈로 안에 곱혀 들어가요. 곱혀 들어가면은 1하고 얘하고 곱한 거는 DC 성분이고 뒤에 있는 얘하고 곱하면 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스몰 VB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거니까 뒤에 있는 얘를 곱한 것은 AC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B는 베이스에 흐르는 DC 성분은 IB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IB는 IB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BE 곱하기 VT분의 스몰 VB 이렇게 만들어진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DC 성분과 AC 성분에 의해서 구해졌습니다. 여기 다 필요 없고 결과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임정 루프 방정식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인가되는 전압 VI는 VDC 플러스 스몰 VS는 RB 곱하기 IB가 라지 DC 성분과 AC 성분으로 나눠지고 플러스 VB도 DC 성분과 AC 성분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DC는 DC끼리 같고 AC는 AC끼리 같다면 VDC 이쪽에 있는 DC 성분은 오른쪽에 있는 DC 성분이 RB 곱하기 IB 플러스 VBE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AC 신호 VS는 RB 곱하기 스몰 IB 플러스 스몰 VB 이렇게 두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식을 갖고 내가 DC와 AC를 나누겠어요. 그러면은 IC 플러스 스몰 IC는 베타에 IB 플러스 스몰 IB 곱하기 1 플러스 VA분의 VCE 플러스 스몰 VC입니다. 이건 항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곱해 들어가는 거예요. 곱해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1하고 VA분의 VC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텀이니까 이렇게 묶어 하나로. 그리고 얘하고 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세 개로 보지 말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곱해 들어가면은 베타의 IB에다가 1 플러스 VA분의 VC라는 게 하나 있고 얘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가 있습니다. 베타 IB 곱하기 VA분의 V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게 있습니다. 플러스 베타 IB의 1 플러스 VA분의 VC 플러스 베타의 IB의 VA분의 VC. 자, 그러면은 얘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항. 얘는 얘 때문에 변하는 항이죠. 얘는 얘가 변하니까 변하는 항이고, 얘는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제곱 텀입니다. 그래서 IC는 DC 성분은 베타 IB에다가 1 플러스 VA분의 VC. 그 다음에 스몰 IC는 베타의 IB의 VA분의 VC 플러스 베타의 IB의 1 플러스 VA분의 VCE 플러스 베타의 IB 곱하기 VA분의 VCE. 네, 얘는 뭐냐 하면은 자, 아까 VS가 매우 작아요. 회로를 보면요, 이 DC 성분에 의해서 트랜지스터가 시간에 따라서 관계없이 어떤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VS가 이렇게 변화되면 그 변화되는 양상 때문에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약간 흔들립니다. 그렇죠? 흔들리니까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도 같이 흔들리고, 그래서 RC에 걸리는 전압도 흔들리게 돼서 출력이 흔들리게 된다고. 근데 아까 가정이 뭐였어요? VS가 굉장히 적다 그랬죠. VS가 작기 때문에 IB도 작고 VC도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IB도 작고 VC도 작아요. 작은 거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엄청나게 적어지죠. 그래서 얘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론치하고 실제치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 그대로 풀어갔으면은 이론치하고 실험실에서 나오는 결과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론치하고 실험치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거기 파형이 크면 클수록 많이 나요. 왜? 파형이 크면 아까 VS가 매우 적다는 그 조건을 위배하거든. 위반하니까 무시했던 것들이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점점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러한 에러들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디스토션 노이즈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걸 갖다가 근사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항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이와 같이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에 출력 루프 방정식 얘를 갖고 만들겠어요. 만들면은 VCC는 RC 곱하기 IC 플러스 스몰 IC 플러스 VC 플러스 스몰 VC. 따라서 DC 성분은 RC 곱하기 IC 플러스 VC. AC 성분은 제로는 RC 곱하기 IC 플러스 VC.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개의 짝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짝이 네 개의 방정식을 풀어서 DC는 DC끼리, AC는 AC끼리 나눴으니까 토탈 8개의 식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DC에 대한 네 개의 식을 갖다 오면은 이 네 개를 갖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DC 값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주어진 회로에서 DC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AC 성분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즉 중첩의 원리를 써서 DC 성분만 남겨놓고 AC 성분인 VS를 갖다가 제로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회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죠. 이 회로에는 AC 신호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AC 신호가 없으니까 DC 신호만 흐르게 될 거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VB가 될 거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RC가 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CE라는 DC 값이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만족하는 수식이 바로 위에 있는 이 4개의 수식이 되는 거예요. 트랜지스터가 액티브 모드로 동작한다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IBS 플러스 익스포넨셜 VT분의 VB인데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정확한 식인데 액티브 모드니까 포워드 바이어스니까 뒤에 마이너스 1이 생략된 거고, 그 다음에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베타 IB 플러스 곱하기 1 플러스 VA분의 VC 어리 이펙트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가 DC 해석할 때 1이라는 텀보다 이것이 매우 적기 때문에 무시해서 안 쓰는 거지, 실제 쓰려 그러면은 이 식을 다 써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입력 루퍼 방정식을 보면은, VDC는 RB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VB. 그렇죠? 출력 루퍼 방정식 보면은 VCC는 RC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VC.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 DC에 대한 해석은, DC에 대한 결과는 주어진 회로를 갖다가 AC 신호만 제거하면은 이걸 갖다 그냥 5장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 그래서 이거는 DC 해석으로 해서 VB 대신에 VB-ON을 대입하면 되고요. 이제 썼던 대로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베타 IB 이 두 식을 쓰면 돼. 자, 그 말은 뭡니까? 이렇게 썼지만은 다이오드 특성을 썼지만은 모델링을 갖다가 우리가 5장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풀어도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어리 이펙터를 고려했지만은 이 항이 1보다 워낙 적기 때문에 무시하면 RC는 베타 IB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IB 값, IC 값, VB 값, 얘는 뭐 VB ON이니까 0.7V 나올 거고 VC 값이 이렇게 4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DC로. 이 문제를 5장대로 풀겠다는 거예요. 그냥 5장식으로. 그것이 DC 해석이야. 그 지금까지 풀어와도 마찬가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AC 해석입니다. 이번에는 AC 해석을 하는데 이 말은 DC 성분을 제거를 해요. DC 성분을 제거를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때 요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이 트랜지스터는 원래 주어진 트랜지스터가 아니에요. 주어진 트랜지스터에다가 바이어스를 이렇게 가하면 이 트랜지스터는 컷오프 모드입니다. 왜? DC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트랜지스터에 AC 모델이 들어가야 돼요. 요 모델 들어가는 식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요 식하고, 요건 아니다. 요거는 입력 루프 방식이니까 요 식하고 요 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요 트랜지스터의 AC 모델은 특성이 뭐냐 하면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IB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BE 곱하기 VT분의
small VBE. 이렇게 들어가는 텀이 하나 되고요. 요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 IC는 얘가 들어가야 되네. 베타 IB에 VA분의 VC 플러스 베타 IB에 1 플러스 VA분의 VC. 요 트랜지스터에 두 가지 특성식이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트랜지스터의 AC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